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세 상승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또 라이온 투자자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죠. 이런 기형적인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증시가 건전하게 발전되지 못하고 또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는 라이온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오늘 8시간에 걸쳐서 특집 생방송을 마련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증시의 실상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시고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우선 대내외 증시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좋아해야 하는데 참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기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과 한국경제TV 자막에서도 지금 최고의 재테크로 증시 전문가 내지는 재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주식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도 저기 우측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2,355 정도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제가 한 가지 장인거에서 여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대는 좀 올라가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 라인 투자 입장에서는 장인거는 돈 좀 벌고 있습니까?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수에 비해서 돈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 네. 못 벌고 있죠, 오히려. 네. 예, 지수에 비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성적이 좀 비교적 난 겁니다. 네. 최근에 보면 상당히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역시 지난 그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기대가 이렇게 부풀 만큼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국내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주가가 썩 좋을 것이다. 물론 일부 CEO라든가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는 네.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부분 다 올해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넘자 국내 증권사들이 뒤늦게 이렇게 주가를 좀 상당히 올라간다.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이런 얘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시청자분이 오늘 의견을 듣는 네. 라이언트의 의견을 듣는 그 특집 방송을 8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얘기를 미리 그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국내 그 증권사의 CEO라든가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자숙해야 되는데 너무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저도 그 증권 방송에서 오랫동안 그 경제를 좀 해설해 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올해 지금 그 올해 코스피 지수에서 2,700, 3,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3,000포인트 내지는 일부 해외 기관이긴 하지만 4,000포인트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럼요. 자산도 좀 불러내야 네. 되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가가 올해 2,000포인트 정도에 시작해서 3,000포인트 가면 나름대로 확실한 요인이 제시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투자자분이 이거 믿게 되는데요. 이분에서는 또 그렇게 썩 그 과거에 나왔던 우리 증시의 저평가라든가 뭔가 이런 거 이해는 확실하게 또 이렇게 근거를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한국경제TV에서 오늘 라이언 투자자를 위해서 사실 8시간 특집 좀 방송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또 라이언 투자자분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불만이라는 것은 절대 불만은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많지 않은 겁니다. 네. 절대 불만이라는 건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산 증식을 이어오기 때문에 절대 불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불만이라는 건 상대 불만입니다. 네. 아까 장의국께서 지수 상승만큼 그렇게 나는 돈을 못 벌다 하면 만족을 하느냐, 만족치 못하느냐 하면 아마 만족치 못할 겁니다. 그게 그럼요. 상대 불만이 네.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국내 그 투자자 이렇게 증시의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라이언 투자자들 정도의 네.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다음에 라이언 투자가들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 빈곤감이 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상대 빈곤감을 좀 더 크게 했던 것은 사실 삼성전자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다시 이렇게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외국인을 주도를 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이 뒤늦게 이렇게 하는 관계를 해서 일반 코스닥에 참여했던 이런 라이언 투자들도 이 코스피로 몰려가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한 200만 원 넘죠? 네.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식이 올라가면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일반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금액을 보면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인권이사 입장에서도 주식을 참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대 수준을 은행보다 좀 이렇게 좀 이자 수익, 은행보다 수익을 좀 더 많이 내겠다 이런 기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아무리 주도하고 여기 증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라 하더라도 사실 개인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대 불만이 상대 빈곤감이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상대 빈곤감을 증폭하는 건 두 가지 요인. 하나는 네. 사실 외국인들이 개인의 자금을 형태로 펀드 형태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외국인 위주로 이렇게 간다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코스피는 아주 더 가고 코스닥은 안 가다 보니까 일반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주식 거래 대금을 볼 때 코스닥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위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알면서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라이언 투자자의 상대적 불만감 네. 이런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더 증폭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또 국내 증시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일반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렇게 또 불만이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을 좀 해주시면은요. 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내용이 참 공감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해서 4대 거인,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4대 거인의 아주 큰 벽에 이렇게 네. 봉착되기 때문에 그 벽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상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앞에 그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돼서 제가 요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해서 간단히 좀 자막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외 요인 거인. 대외 요인은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 사실상 핸들링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뭐냐? 증시 리스크에서 보면 양적 정규 분포상의 양적 꼴에 해당되는 테일 리스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외는 그대로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먼저 이 대외 요인을 비롯한 이런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좀 약화시키겠다.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워낙 대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도 이 벽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리고 대외 요인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그 증시에서 보면 사실 그 지배하는 윈블던 현상 이런 것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벽을 넘지 못하는 라이언 투자자들이 외국의 투자를 넘지 못하는 이러한 그 거인도 두 번째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실 그 대외 요인이라든가 외국인에 있으면 행정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 입장을 좀 이렇게 돈독해주는 이런 쪽에 이렇게 규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전 정부, 여기서 이전 정부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출범 초기서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마치 사범처럼 하고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인 것처럼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규제라든가 이런 거 강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사회적 확산이 되면서 주가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그 라이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행정 규제에 대한 커다란 거인도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그 거인들, 이 거인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관들이 고객에 해당되는 라이언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좀 도움되고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의 돈을 좀 이끌어온 데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끌 때에 약속했던 사항들, 약속하기보다는 그때 있을 때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겁니다 하는데도 실제로 그 돈을 걷어가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회사 이익과 그 다음에 라이언 투자 이익이 상충될 때는 네.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쪽의 이익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과 것처럼 자, 이 증권사의 그 CEO들이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리서치 센터장들이 2,700까지 3,000 간다 해도 당신 무슨 얘기냐? 좀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 그렇게 잘 알았으면 5개월 전 작년 말에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얘기하더라도 얘기해야지. 지금 나도 하는데 당신이 나와서 떠들어 봐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유치할 때 그때 뭐냐 수익을 내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지 지금 뭐가 잘났다고 와서 3,000포인트 얘기하느냐 이런 쪽에 불만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문제가 또 있죠. 이번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정도가 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실 그 증시의 질적인 구성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코스피가 2,700, 3,000포인트 간다. 근데 이게 외국인과 삼성전자 위주로 예를 들어 여기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같다고 치면 한국에서 보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증시와 관련된 이런 정책을 질 때 이 대목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위주의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증시의 흐름을 가서 그렇게 일부 그 증권사라든가 전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증시에서 보면 라이언 투자자들이 진짜 참여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것 같네. 그래서 증시의 그 자본주의 꽃이라 하는 이 증시가 상당히 왜곡한 기형적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외국인 위주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의 판치는 위불된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 볼코를 폐지돼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기승을 부리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에서 보면 좀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 기업을 우리 정책 당국자가 도와주지 못하는 물론 이제 사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사실 외형적으로 붙이기는 그런 임상도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쪽에 그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자 지금 보면 지금 상태에서 질적 구성이 개선되지 않고 우리 기업을 이어는 이런 이렇게 그 제도 노력이라든가 라이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회 풍조가 조성되지 않을 때 자 이와 같처럼 외국인 위주의 지금 350인데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내 증시 모습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판치다 보니까 경제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국내 기업들의 그 경영권 방어가 어려진다든가 이미 삼성전자라든가 외국인의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이게 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국부 유출이 심화된다든가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증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캐피탈 플라이트 문제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상대적인 이렇게 빈곤감이 이렇게 심화될 때는 어떠냐 하면 주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언제 한번 그런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그 사회병리 현상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막에서 그 앞에 사회병리 현상의 앞에 있죠. 제가 이 입을 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회병리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전망했는 이런 사람들도 질적 구조에 대해서 이러한 그 경제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경영권 방어이 어려운다든가 국부질이 심화된다든가 사회병련상이 심화된다든가 이런 쪽을 더 촉진시킬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적 구조의 개편 문제가 돼야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3,000포인트 간다는 전망 이런 것은 나름대로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야 되겠습니다는 질적으로 개선된 상태에서 증시가 기업의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테크에서 보면 건전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 부분을 같이 가야 이게 3,000포인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3,000포인트 간다 이게 2,7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떠드는 시각은
사실 그 지수만 떠드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한국경제TV의 8시간 특집 방송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이런 쪽에 아마 내용들이 우리 라이언 투자가들이 많이 이렇게 그 시청자 문의를 통해서 굉장히 제시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아주 오늘 그 라이언 투자자분들이요, 굉장히 증시와 관련돼서 좋은 정책들을 아마 문재인 정부에도 굉장히 제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높죠? 네, 그래서 그럼요.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라이언 투자자들 이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증시와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이 라이언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불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기대가 높은 문재인 정부의 경정책에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윈블던 현상, 또 사회 병리 현상 등이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제 증시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일단은 필요할까요? 경제 성장률이 올려 있죠. 지금 네.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초에서 2.3에서 2.7%로 하반기에 이렇게 전망이 올라 보니까 국내 그 주식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 것이 체력 문제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을 잘 하겠다는 이런 쪽의 그 여론조사 보면 지금 80% 역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초기의 구도는 잘 잡히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시경제의 전체적인 기조에서 보면 당초에는 분배 쪽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 하는 이쪽에 최우선적으로 봉행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높은 여론 지지도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중소기업, 그렇게 강조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체감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표 경기와 함께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감이 발생했던 것이 박근혜 전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약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제 정책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체감 경기가 살아날수록 그래야 주식의 그 투자 심리, 특히 라이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하니까 좀 이렇게 성장률이 끌어올리더라도 이것이 국민들한테 파고드는, 특히 중하위 계층들에 파고드는, 중소기업에 파고드는 이런 쪽에 질적으로 이렇게 소위 그 스피로버 이펙트를 좀 이렇게 전파역도 이런 그 파급 효과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역차별 문제, 이걸 좀 이렇게 역차별 문제를 좀 해소해서 증시의 주권 문제, 국내 증시는 은둔의 왕국처럼 비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증시는 누굽니까?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우리 국내 기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는 재산 증시권은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증시를 잘 살려놓고 돈의 성과를 외국인에 가져가는 건 그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돈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 증시겠다 네, 해서 그럼요. 지금 화색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2,350 가면 화색을 돌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더 얼굴이 찡그린 것은 바로 증시의 주권 문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주권 문제를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는 급선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시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강조합니다는 파지티브 시스템, 규제하겠다는 것보다는 풀어주겠다. 그리고 예적 상황에 대해서 언페어한 행동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는 네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또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요. 기업들은 또 어떤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그렇죠. 정책 당국과 기업인은 항상 뭐냐, 이게 반대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생적 관계에 있어야 되죠. 네. 우리가 보면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매스컴에 거의 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이 이렇게 이게 뭐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 경청이라든가 또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까지도 이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어떤 쪽이 문제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쪽이 우선이냐 할 때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 어디가 책임 여부를 관계없이 사실상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갔느냐 하는 그 점이 슬픈 거거든요. 결국 우리 사항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놓기 때문에 누굴 탓하기보다는 치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치유하는 게 네. 치유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전에 잘했든 못했든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서로가 뭐냐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대 관계라보다는 이분법적인 관계보다는 공생적 관계를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해 있는 관련된 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들도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흡수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단계는 기업은 정책에 탓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보면 내 할 일만 한다.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면 결과적으로 공생적 관계가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지금 충실히 하는 게 뭐냐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애국심 문제죠. 저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애국심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 잘못된 점이라든가 현 정부에서 좀 기업에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한국이 이제 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한국을 살아가는 문제 이런 거가 가장 중요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다소나마 이렇게 불만적 사항을 그 교정 차원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가 여기뿐이 없느냐 다 밖에 가서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심리부터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정부와 기업 간의 양극화 구조 또 이분법 구조를 더 심화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 이렇게 치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요. 차세대 알파 라이징을 위한 이게 4차 산업도 포함합니다. 이게 투자를 우선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CFO가 현금이 지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빚부터 갚겠다는 이런 CFO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한다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CFO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은 아마 주가가 아주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가? 그다음에 주주의 충실한 이런 주식회사는 주주의 충실해야죠. 그래서 보유 현금이 설비 투자하고 뭐고 해서 이렇게 남는 거 있다면 배당을 증대시키는 이런 정책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그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을 시각을 좀 증시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의 장화성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 김상조 한성대 교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건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실 그 대기업을 규제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네. 많이 그 토론해 보면 자, 주식회사란 뭡니다. 내가 이제 장앵커가 이제 기업을 설립했다, 주식회다. 그러면 장앵커 기술이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내 입장에서는 저 기술 이렇게 돼서 돈이 벌면 돈이 벌면 사실상 나도 이렇게 재산 증식하겠다 하는 입장 한가. 네. 그다음에 장애과 입장에서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 여기서 꽃을 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한상준 투자자, 라인 투자자들한테 자, 우리 투자에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래가지고 장애과도 이제 그 기술이 좋으니까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기업이 돼서 상장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장앵커가 오너지만 장앵커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주주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주주한테 줘야죠. 주식회사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오너 프리미엄 때문에 네.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주들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인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돌려놓겠다는 것이 이렇게 장화성 교수님과 김상조, 아직 이제 내정자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교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두들겨패겠다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저 자체에서는 성장 쪽에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쪽의 모습대로 기업들이 비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 단계에 주주로부터 돈을 이렇게 이끌어서 기업이 성장했으면 주주를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그 기업들의 자세가 중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역할의 중요성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뭐 증권사라든지 또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될 텐데요. 증권사 그리고 또 뭐 개인 투자자분들 또 할 역할들이 각각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사실 특집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신다 그러길래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는 이렇게 앞 시간이 빌려가지고 굉장히 좀 방송 시간이 좋은 것 같아서 기업위에서 이렇게 증권사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금융사에 얘기할 게 많겠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도 본래의 위치에 차는 것 마찬가지로 증권사들도 본래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본업에 충실해서
고객을 중시해야 된다. 모든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들은 뭐냐 고객을 중시하겠다 하면서도 사실상 뭐냐 이런 쪽에 저희 자막에서 보면 이기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라이언 투자자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다음에 라이언 투자자들 고객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항상 뭐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본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중시하는 이런 과정에서 라이언 투자자들이 뭐냐 이렇게 돈 가져가 봐야 어떻게 수익을 내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 지금의 불신풍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은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기업은 기업 마찬가지로 증권사 입장에서 본업에 충실하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다음 자막을 같이 보고 여기겠습니다. 다음 자막 여러분 그러면 라이언 투자가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언 투자가들은 본인 자신이 잘못된 주식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뭐든지 횡재하겠다. 내가 뭐냐 주식 투자 횡재하겠다 하는 이런 짓보다는 주식을 통해서 장애인과처럼 자금이 부족한데 기업들한테 자금을 줘서 건전하게 뭐냐 한국 경제 발전을 도움되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은 뭐냐 사실 그 증시를 통해서 이렇게 횡재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그 재테크 자산을 한다는 증시의 본래대로 이렇게 잘못된 선인관을 개설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언 투자자들도 사실 본인 자신의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은 투자다. 투자는 뭐냐?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뭐냐? 비일비재하게 해외 리스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열심히 라이언 투자도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경제TV가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자신도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사에 자 그래서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사람이 뭐 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지 안 얘기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본인 자신의 투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커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하는 게 투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금융상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인프라 펀드에 가입한다 하는 게 가입입니까? 투자입니까? 펀드는 가입이죠. 가입이죠. 네.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금융사 직원들도 그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언 투자자들도 그게 뭐냐 가입이지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뭐냐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냐 관련돼 있는 내가 인도 인프라 펀드에 있으면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경제TV에서 인도 관련된 방송을 듣는 것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금융사업에 가입했으면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투자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라이언 투자자들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국경제TV에서 노력하고 신문이라든가 매스컴 통해서 주요 리서치 기관에서 증권사에 나오는 페이퍼를 통해서 면밀히 읽고 자, 내 상품을 맡기는 금융사 직원들이 진짜 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똑똑한 라이언 투자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까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